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인천을 비롯한 3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직접 단체장들이 PT까지 마친 상황인 만큼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인천 역시 다양한 장점을 토대로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강요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입니다. 정상회의와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개최 도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인천과 경주, 제주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PT에 참여해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주와 제주는 비수도권에 대한 형평성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치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3개 후보 도시 가운데 공항과 숙소, 회의시설과 교통, 경호와 안전 여건 등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보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주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객관적 평가를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구와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도시 등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은 유치 성사에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유치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45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이 8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남모 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남 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전세 사기 피해액 453억 원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은 536억 원에 이릅니다. 또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건축왕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305억 원대 전세 사기 1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따로 진행 중입니다. 이건태 의원이 지난 16일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처음 개최한 현장 민원실에 주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른바 일요일에 만나요 이건태의 현장 민원실은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부천역, 역공역, 옥길동 등에서 순환하며 열릴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현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민원이나 불편 사항으로부터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북토크 소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 25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의 추천 도서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의 저자 송기령 작가를 초청해 진행되는데요. 강연 이후에는 작가와 시장이 참여해 가족 구조와 사회 양상의 변화, 초고령화 시대 등 사회 현상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축물 공개 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공개 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부지에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하는데요. 최근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위반이 빈번한 대형 건축물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시설물 훼손과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장기적으로 점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병원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동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결정 이후 분방과 응급 등 필수 의료과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불참 선언이 이어졌던 상황. 인천과 부천의 주요 대학병원들도 일단 정상 진료에 나섭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원이들도 현재까지 휴진 동참에는 소극적입니다. 내일 정상 진료 하시나요? 내일이요? 네. 내일 무슨 날일까요? 저희 내일 진료합니다.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환자들은 강대강 대치가 수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아니, 휴진하면 교수들 진료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지, 우리는. 딴 사람이 와도 못 믿지, 이제. 보던 사람이 봐야 되니까 5년 전에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던 사람이 봐야지. 최근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인천의 한 50대 응급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인천의료원장이 응급수술을 집도해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개월,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TV 같은 거 볼 때도 짜증스럽다고. 죽는 사람은 자꾸 시간을 다투는데 아주 불편하죠.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 시간을 연장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 가운데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1,400여 곳. 휴진율은 4%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집단 휴진이 미치는 여파는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서울시가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 분야에서는 정년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과 외국인 종사자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만 65세 노인 기준 연령을 복지사업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나 8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며 융통성 있는 노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5일 오전 연천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해 현장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연천군 백항면 두일리 일대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앞서 연천군 백항면 두일리 일대에선 지난달 한 탈북민 단체가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워 북쪽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군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회기 중으로 의장단 후보군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의장 후보 선출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있는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김정호 현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출해둔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진경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윤경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더 경기패스 가입자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더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으로 K패스 신규 가입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는데요. 올해 초 인천 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관련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들과 인천정보보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과 디지털 데이터, 미래차와 항공 등 분야의 보안 솔루션을 중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상수도 분야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섭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본부를 비롯해 산하사업소 11곳에 건설공사 발주부서와 계약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는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수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시는 공고사항 제한 면허를 포함해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는 의정부시와 포천시 등 GTX 플러스 노선이 지나는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하는데요. GTX 플러스의 성공 추진을 다짐하는 상생협약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가 실시간 감시와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먼저 반지하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침수감지 알람은 도와 시군 재난안전 상황실 등의 침수 상황이 즉시 전파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이들을 도울 대피 지원단도 구성했는데요. 자원봉사단과 전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피 지원단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3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17일에서 28일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 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점검 결과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 유출 및 집안 침하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시군에서 재해 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역 내 광업, 제조업 부문 4,1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체인데요. 이번 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